예, 다음은 N 계열 FX하고요. 파운드 계열 FX를 가지고 이 시나리오와 또 진입 포인트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볼게요. 네, 어저께 여기까지 봤거든요. 예, 그래서 1, 2, 3, 4 시나리오를 이렇게 이 시나리오를 그렸단 말이에요. 상승세고요, 기본적으로. 최고점을 돌파하자마자 스스로 만든 직전 저점을 이렇게 큰 음봉으로 이렇게 돌파했어요. 그런 과정에서 이 아랫꼬리가 이렇게 긴 아랫꼬리 보이죠? 여기도 있어요. 이런 것들은 일종의 에, 말하자면 물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걸 심상치 움직임이라고 해요. 스타버팅 그 개념으로 우리가 보면 되죠. 그다음에 이 직전 저가를 다시 건드리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. 그냥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 그냥 가는 경우는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봐줄 수 있단 말이죠. 하나는 이렇게 작은 캔들로 가다가 이렇게 양목 스프링으로 가는 거다. 어저께 그렸어요, 이거. 근데 나왔잖아요. 매수하면 돼요, 이거. 좀 돌파할 확률이 현재 높습니다. 여기서는 파동 한두 개 나올 수 있겠죠. 운이 안 나쁘면 또 내려와서 본절 따먹고 갈 수는 있을지언정, 그래도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. 그냥 올라갈 확률이 좀 더 높죠. 그래서 어떤 캔들군 이후 상승 움직임이 붙어 있을 때는 그 다음 움직임이 우리한테 중요한 겁니다. 이런 식으로 가면 이것도 상승 기준이에요. 예. 고점을 돌파하고 다시 내려왔다가 갈 때는 우리가 또 진입할 수도 있고요. 이런 데서도 신호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이렇게 단일 파동 하나 만들고 가는 거예요. 예, 이렇게 어저께 그려놓은 대로. 그러나 그냥 갔으니까 이렇게는 안 만들었죠. 그럼 이런 두 개를 놓고 1번과 2번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알아야 되잖아요. 그죠? 얘가 좀 빨리 간 거예요. 얘가 마음이 급한 거죠. 얘가 좀 더 강하다고 볼 수도 있죠. 예, 볼 수도 있죠. 그래서 파동을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, 예를 들면 뭐, V파동 같은 경우, 그냥 갑니다. 그냥 이렇게. 예. 단일 파동 하나만 가지고 매우 깊어요. 그리고 뾰족하게 올라오죠. 그냥 쭉 가버려요. 큰 캔들 위주로 거의 다 돼 있단 말이에요. 그 과정에서 이렇게 작은 캔들이 있는 구간은 요 정도밖에 없어요. 내려올 때도 요 정도? 그것밖에 없어요. 여기. 이런 그 전형적인 그런 V 파동 이런 거는 그냥 파동 하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. 저거 얼마나 강합니까? 예. 그러나 V 파동도 보면 이렇게 하나 더 만들죠, 이렇게. 이건 엎어진 양동이 유형의 V 파동으로 봐야 되겠죠. 이렇게 한 번이 아니라 한 번 더 저가를 향해서 이렇게 또 내려왔다가 가는 경우도 있어요. 이것도 큰 개념으로 보면 엎어진 양동이 개념, 스타버팅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소파동 개념으로 이렇게 그냥 꼬리만 건드리고 말아 올리고 이렇게 말아 올리고 톡 아랫꼬리 말아 올리고 여기서 소파동 만들고 그 직전 저가 건드리고 그냥 가는 수도 있고요. 여기서 하나 이렇게 작은 거 아랫꼬리 음봉이나 이런 음봉 스프링이나 이런 하나만 들어갈 수도 있고 심지어 이 직전 저가를 이렇게 큰 얘네들보다 훨씬 큰 음봉 스프링이나 긴 아랫꼬리 음봉 건드리고 갈 수도 있어요. 죄다 스타워팅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이해가 쉽죠. 네. 다들 움직임이 종류가 많을 뿐이지 개념으로 보면 다 거기서 파생해서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. 자, 세 번째는 이런 거. 네 번째는 여기서 이렇게 파동으로 서서히 무너지면서 내려가는 거예요. 그리고 이렇게 스타버팅 움직임까지 나오고 심지어 여기서도 이렇게 가야 되는 자리거든요. 다 이렇게. 그런데도 서서히 무너질 수도 있어요. 이렇게 되면 하락이 좀 깊어지죠. 여기서 상승할 수 있는 준비를 다 시동을 걸었는데 근데 막상 탁 상승 움직임 1차적으로 큰 캔들이 나와서 진입 포인트까지 만들어주고 진입 매수 신호까지 이렇게 다 나올 수 있거든요. 이 과정에서. 얘도 마찬가지입니다. 손절이 나오죠, 이거. 예. 이거 나왔잖아요, 이렇게. 그런데 서서히 무너진다. 그러면
이거 하락을 하고도 당분간 좀 더 하락이 깊어질 수 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 시나리오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선명한 움직임일 때는요. 이렇게 선명한 이 시나리오가 나옵니다. 존재할 수 있어요. 이 정도는 그릴 줄 알아야 우리가 대응해 나가는데 애로사항이 좀 적죠. 예. 그래서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어떤 캔들군이나 캔들 신호의 유형을 공부하고 그 개념을 익히는데 시간을 보내죠. 그러다가 그 유형들이 어떤 개념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서서히 체득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니면 모양이 좀 다른 것 같은데 개념적으로는 이거는 어떤 캔들군의 개념으로 보면 되겠다. 이런 것들이 들어오죠. 그러면은 그 많은 하나의 전형적인 캔들군을 기준으로 정말 수없이 많은 수십 개, 수백 개 이상 되는 이런 파생형들을 다 외우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. 알 수 있어요. 개념적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지 그 외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.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를 느꼈을 때 그때 한 단계 올라가는 겁니다. 실력이. 그만큼 자기가 시간을 세이브하는 거예요. 고수가 되는 단계가 그런 단계가 있다 우리는.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열심히 하시고 그 단계가 가면 그다음에는 이제 어느 위치에서 어떤 유형이 나오면 이후 정상적인 흐름과 정상적인 이후 움직임과 그렇지 않은 움직임을 가려낼 줄 알고 그걸 가려내기 시작하면 그것이 이제 이후 시나리오로 자연스럽게 자기가 연상이 되고요. 정말 많이 그려봐야 됩니다. 꿈에도 꿈을 꾸면서도 연상하고 차트를 딱 보면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뭐 4-5 개의 이유 시나리오가 그냥 마치 컴퓨터에서 어떻게 하나만 탁 누르면 탁 펼쳐지듯이 시간의 그 어떤 그 간격이 없이 그냥 동시에 탁 나와야 됩니다. 어떤 캔들군이 딱 어느 위치에서 나오면 이후 시나리오가 그냥 팍 4-5 개, 많게는 한 7-8개 이상 탁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연상 훈련이 돼야 됩니다. 그 정도 되면 뭐 흐름을 다 보고 있잖아요. 이후 흐름까지도 자기가 높은 확률의 이후 흐름, 이후 시나리오까지도 자기가 보고 있잖아요. 알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당황할 일이 없고 마음이 늘 평온하죠. 그래? 그 여러 개의 시나리오 중에 오늘의 차트는 1, 2, 3, 4, 5 중에 뭐 3을 선택했구나. 2를 선택했구나. 그러고 가는 거예요. 차트는 우리가 보는 차트는 지 멋대로 움직인다. 이게 우리가 보는 차트거든요. 그러나 지 멋대로 움직인다는 그 말에 그 속으로 들어가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어려움만 있느냐 하는 그렇지가 않다고요. 지 멋대로 움직이지만 그래도 선명한 어떤 유형을 갖고 있거나 개념적으로 볼 때 선명한 개념을 보여주고 있는 유형들의 어떤 캔들군이나 움직임, 파동, 캔들 신호 이런 것들은 어느 위치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이유 시나리오라는 게 선명하게 딱 있어요. 그게 있단 말이에요. 그 훈련으로 갖출 수 있는 능력이에요, 그게. 그렇기 때문에 지 멋대로 움직이는 것은 맞지만 특정 위치에서 특정 개념으로 볼 수 있는 특정 유형들의 캔들군, 캔들 파동, 이제 신호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후 시나리오가 딱 펼쳐진다고요. 그래서 그냥 그대로 이후 움직임대로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면 거기에 맞게 우리가 대응하고 만약에 잘 안 움직이면은 그냥 지켜보다가 뭐 더 잘 움직이는 걸로 옮겨가고요. 반대로 움직인다. 빠른 시간 내에. 그러면 반대의 힘이 더 강한 거예요. 예.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특히 여기서 이제 마지막 그 스타먼팅일 수 있겠죠. 가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서서히 작은 캔들군으로 그런 과정에서 늘어지면서 작은 음봉 캔들군으로 내려오다가 매도 신호가 나오잖아요. 즉각적인 매도가 가능합니다, 이게.
이 저가를 돌파하고 생각보다 깊이 내려간다. 이게 개념이에요. 이후 시나리오 중에 하나입니다. 흐름이 반대로 갈 때 특히 어떤 식으로 반대로 가느냐에 따라 다 다르지만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선명한 캔들군을 깬다? 매도 기준으로? 예, 그거는 매도의 힘이 오히려 강한 거다. 그럴 때는 매도하는 게 맞아요. 그럴 때 우리가 바라보는 목표치는 어 생각보다 깊이 하락한다. 그게 개념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목표로 잡고 대응할 수 있는 거죠. 네. 요거 하나만 일단 할게요.